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여러분 수지구 아시죠? 용인시 수지구.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왔는데요. 대지 200평인 곳에 아주 한 135평 요 정도로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여기 용인시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요 사진이 조금 뭐 흐린 것 같은데 집은 뭐 이렇게 어두컴컴하지는 않습니다. 색깔을 약간 좀 다크 스타일로 쓰셨죠. 예, 옛날에 좀 고급스럽게 지으면 다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바로 요 건물이거든요. 요 건물. 여기가 이제 대문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차 들어가는 차고 입구고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잔디도 예쁘게 이렇게 깔려 있고요. 나무도 손질이 참 잘 돼 있죠. 이거 나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전원주택은 내가 잘 가꾸고 재밌게 사실 분 그런 분들이 아니시면 이 잔디를 그냥 전부 그냥 세면으로 딱 그냥 보도블럭을 깔아버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잔디 손질도 마땅치 않거든요. 뭐 손이 많이 가요. 그러나 뭐 내가 운동 삼아 소일거리 삼아 하시겠다 이러면은 예쁜 잔디를 계속 밟으면서 사실 수 있는 거죠. 차고인데 차고 위에는 요렇게 요 전기세는 안 나오겠죠. 이런 태양열 요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집은 요쪽에 바깥에서 봐도 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나무나 요런 게 좀 있어갖고 사생활보호 이런 건 잘 되고 있고요. 물론 요런 나무 같은 경우도 이 본체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지어 있습니다. 한 2m 이 정도 1.5에서 2m 정도는 좀 떨어진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나무를 바로 내 내실 집안 요렇게 있는 그 담 말고 집에 바로 딱 붙여갖고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뿌리가 나중에 우리 집 안에 그 집안의 형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벽에 금이 가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를 타고 물이 스며들어가서 집안에 이렇게 조금 습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집 쪽에서 외부를 바라본 형상인데요. 앞에는 이렇게 높은 뭐 아파트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무는 굉장히 많은데 손질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건 이제 정원 뭐 손질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또 수시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사십니다. 아유 여기 근데 저기 여름에 모기 많아가지고 모기향 필수예요. 옆에 피워놓고 근데 이렇게 밤에 이제 어둘까봐 이렇게 등도 해놓고 집은 참 잘 꾸며놓고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집 내부 사진인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패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어떤 직위를 갖고 사시다가 이쪽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가서 좀 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여기 다 이런 게 전부 요건 이제 주방 쪽이고요. 요건 세탁실하고 여기 보조 주방이죠. 이렇게 발코니 쪽에 있는 보조 주방. 여기도 냉장고 있고 또 안은 안대로 또 따로 있겠죠. 네. 2024 타경 10128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토지 면적이 199.045평, 그러니까 200평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13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초 감정가가 24억 8,900이었고요. 현재 이제 30% 저감되잖아요. 이제 서울을 대도시 이런 걸 벗어나서 경기권이나 이런 지방 쪽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저감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7억 4천대로 2회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토지는 한 필지예요. 199.045평. 한 필지인데 이 토지값이 17억 5천.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번 유찰돼서 이게 17억 4천이거든요, 지금. 근데 17억 4천이니까 토지값도 안 되는 거죠. 이 집이 2003년에 지은 거니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 되면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되면 거의 건물값은 감정평가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에서 보통 이제 물건들을 가져가시죠. 그죠? 경매든 공매든. 지금 요것도 토지값만 17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값은 뭐 얼마 안 쳤어요. 뭐 1억, 1억 5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까지 다 해서 24억 8,900, 뭐 20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금액이 얼마가 깎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값이 대략 뭐 25억, 17억 5천 이렇게 하면은 한 8억 정도가 건물값이 있어요. 무슨 뭐 여기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값이 30% 안에 이제 삭감된 거죠. 예, 그래서 현재는 토지값 정도로 예, 이 회차가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렇게 생겼죠, 땅이. 땅이 하나의 집 모양처럼 생겼죠, 그렇죠?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집을 요쪽이 이렇게 되게 하나 지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을 뭐 요렇게 지은 것도 뭐 그렇게 나쁜 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뒤에 이렇게 남는 땅이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그죠? 이렇게 요런 거는 이 정도 여기 선에서 이렇게 좀 딱 쳐내고 여기를 밭이나 뭐 논이나 뭐 이렇게 좀 심어놔서 우리가 이제 방풍림이라 그러죠. 그죠? 나무 같은 걸 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집에 향을 좀 잡아줘도 좋았겠다. 어쨌든 이렇게 좀 뾰족한 부분이 있는 데는 조금 삭제하거나 커팅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기 의령에 가면 삼성이죠, 쓰리스타. 뭐냐면 금성, 삼성, 효성 이렇게 그 집안이 있는데 예, 그저 생가죠. 생가터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거기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 터들이 있거든요. 집 담 옆으로 뾰족한 터에는 담을 다 싸놨어요. 거기 이렇게 맞춰서 그 터를 막는 거죠. 막아서 담을 싸서 이쪽에 이렇게 안채를 해놓고 요쪽에 뾰족하거나 각이 지거나 이렇게 된 삼각형 모양. 그러니까 담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히 나온 이 부분은 그냥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는 대나무를 심거나 뭐 옥수수를 심거나 그런 작물을 심어서 그냥 버리는 터, 그냥 여벌터,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별도의 터로 만들거든요. 돼지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누구든지 경매를 받으시면 요 부분은 뭐 요렇게 좀 이렇게 여기 집터를 거의 네모 모양으로 좀 만드시고 여기는 요렇게 다른 용도로 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지하 1층 같은 게 이제 20평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단층이 17평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집을 요 지어 놓은 형태에 따라서 약간 뭐 요쪽은 뭐 창고용, 그렇죠? 이쪽은 또 무슨 보일러실, 뭐 거실 이렇게 약간 복도를 쭉 따라가서 거실이 있고 이렇게 집을 나름대로 조금 분리해서 지어놓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집은 1층이 이제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2개, 식당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층이 하나가 또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10평짜리 하나 있고 뭐 한 2.7평. 그다음에 한 7평 정도 되는 거, 이것도 한 뭐 4평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창고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층으로 된 차고죠, 차고가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일부죠, 여기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일부. 이렇게 이제 뭔가 제시의 건물이긴 한데 주택에 연결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뭐 차고로도 쓰고 그냥 뭐 주택의 보일러실이나 이런 거로도 쓰고 그렇게 한 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2층에 이제 방 3개, 거실, 화장실 2개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여기 방이죠. 방이 하나, 둘, 3개. 네. 그리고 여기로 쭉 와서 여기에 이제 여기 거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해놨고 이쪽에 또 그죠? 그리고 여기로 오면 잠깐만 여기 같은 경우도 무슨 창고 이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2층에 이제 자녀들이 살 수 있게끔 자녀 있고 부모 있고 그러면 1층 방 하나는 부모 메인 그 룸으로 쓰고 또 2층은 자녀들이 쓰기도 하고 예. 또 때에 따라서는 식구가 많지 않으면 여길 또 그냥 딱 헐어서 큰 서재 같은 거로도 쓰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뭐 태양광 설비가 이식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2-5에 여기에 이제 태양광 설비가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게 이제 여기 전부 철골조가 태양광 설비인 거죠. 지붕 저 위에 있어요. 바로 위치는 여기예요.
완전한 숲세권이죠, 그죠? 얼마나 공기가 좋겠습니까? 여기에 동천 배수지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숲과 뭐 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동천역인데 동천역까지는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6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걸어가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뭐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 이런 걸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있는 집이면 여기 초등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중학교는 이쪽에 있고. 네. 자, 요 물건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의 주택이고 현재 경매 2회차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 감정가가 24억 8,900, 25억이라고 보시면 되죠. 25억이었고 현재 30% 저감된 금액이 17억 4천인데 이 집에는 대지 지분값만, 대지값, 땅값만 17억 5천이죠. 그래서 현재 땅값보다도 조금 더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용 승인일은 2003년 12월 19일 날 지었으니까 2004년부터 사용을 했겠죠, 이 집을. 자, 대지는 199.05평, 200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이 134.46평, 135평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평당 단가가 875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의 경매 물건인데 요 주변에는 매매가 된 실거래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주택만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나와 있는 주택부터 볼까요? 주변이니까. 나와 있는 주택은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은 보다시피 875만 원이죠. 평당 단가입니다. 근데 나와 있는 물건은 대략 1,021만 원, 뭐 1,197만 원, 그다음에 96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966만 원에서 최고가 1,197만 원이다. 그 현재 경매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도 한 얼마 전에 한 100만 원 정도가 경매 물건이 싸구나. 그렇죠. 최저가로 했어도 평당 100 정도가 싸구나 보시면 되고 요게 사용 승인일이 비슷비슷해요. 다 2002년 뭐 또 요건 2007년, 요거는 2004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때 지은 집이라서 건물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가면 이쪽 마을에는 실제 거래된 금액이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지은 건물, 이건 새 집이겠죠. 그죠? 2003년보다는 한참 후에 15년 뒤에 지었으니까 2018년에 준공한 요 물건이 실거래가 880만 원에 됐습니다. 평당 단가. 880만 원 2022년에 거래됐고요. 그다음에 요건 2016년에 지은 집이에요. 더 새 집이겠죠. 요것도 885만 원에 여기 실거래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국토부에 신고된 거래가죠. 그래서 885만 원 요렇게 거래가 됐구나. 실질적인 거래가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현재 평당 단가 875만 원이면 여기는 조금 비싸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보시면 여긴 전부 주택만 있어요. 보시죠. 그죠? 요 그림상으로 보면 거의 다 주택만 있는 숲세권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여기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있잖아요. 근데 요 앞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동천 자이 아파트. 그러면 이제 이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다는 거는 지금 여기보다는 땅값이 조금 더 비싸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나 875만 원이고 요 옆 동네가 880만 원 선에 다 그 매매가 됐으니 이건 경매니까 한 번 더 유찰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건 이제 잘 판단을 하셔서 입찰가를 산정하고 언제 3차에 들어갈지 2차에 들어갈지 계산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지금 물건을 내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도 가보셔야 되겠죠. 임차인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소유자 동거인으로 돼서 소유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현재 2015년에 이 집이 이사했으니까 2003년에 지어서 2004년부터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11년 후에 매매가 된 거죠. 매매가 돼서 구입을 한 다음에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소멸이에요, 소멸.
말소기 준 등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멸이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뭐 은행 뭐 여러 가지 쭉 개인 뭐 근저당 설정이 쭉 돼 있고 가압류도 돼 있고 카드회사 이런데 저축은행 가압류도 돼 있지만 전부 소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할 금액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보면 21억 7,100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12월에 소유권 이전 2016년부터 살았을 거예요. 소유권 이전 12월 29일 날 했으니까 그러면 2016년부터 살았다. 그리고 2019년에 처음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이제 요때부터 여기에 이제 그 근저당이니 가압류니 등등 잡혀 있는 채권액이 20억이 넘어요. 넘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경매로 취득을 하셔야만 법 제도 하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 소멸하고 그리고 등기를 깨끗하게 해서 옮겨올 수 있으신 겁니다.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세대주가 살고 있습니다. 예, 동거하고 있고요. 일반 건축물 대장 보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출이 나오겠구나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뭐 최대 금액 이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내가 돈을 전액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집을 좀 소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하 1층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1층도 단독주택, 2층도 단독주택 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3년 12월 19일 날 신규 작성, 신축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행정구역 변경이라든가 무슨 하수 처리장 유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거 불법을 하거나 뭔가 변형된 건 없습니다. 그대로인 집인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깨끗한 물건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물건은요, 용인시 수지구. 그럼 용인 중에서도 조금 잘 사는 동네 이렇게 아시겠죠. 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땅값이 막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현재 보면은 그 실거래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현재 경매 나와 있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근데 이제 공원 정원 관리도 잘 돼 있고 나무도 좀 고급스러운 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태양광 그거 설치해 놓은 거 이런 등등으로 보면 돈을 꽤 들인 집이긴 한데 이런 집을 내가 또 돈을 들여서 하려면 굉장히 또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얼마짜리겠구나. 보시는 분들은 보면 금방 알더라고요. 어떤 나무 몇 천만 원에서 뭐 억대가 되는 나무들도 있는데 요것도 그런 나무인지 한번 가서 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인분이 살고 계시니까 뭐 문 두드려 갖고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번 가서 보시고 땅이 한 200평인데다가 건물이 한 135평 정도 지어졌으니까 살기는 딱 좋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커팅을 해서 다른 어떤 조금 약간 비보를 좀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집에 그냥 모든 기운이 좋은 기운이 싹 돌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좀 손을 보고 이러고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주택이라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요 물건이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그 입찰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라면 그 연휴 기간에도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리고 할 거니까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